어찌됐든 칼을 든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은 스치기만 해도 게임이 끝나버리는 개빡센 술래잡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술래가 손이 아닌 칼로 나를 터치하는 것이라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수준을 넘어서 서버가 종료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실전 상황에서는 맨손 대 맨손 격투조차 개인의 능력 차이와 환경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너머로 환타지 무술가들이 칼을 든 상대를 멋지게 제압하는 그럴듯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 보면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칼을 든 상대를 맨손으로 제압하겠다는 발상을 하다니요. 이건 용감함을 넘어서 무모함이고 무모함을 넘어서 미련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행동이 얼마나 큰 위험과 책임을 동반하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본인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는 걸까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알려주고 나면 배우는 사람이 그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에 멋지게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몇 달을 갈아 넣으며 수백 번, 수천 번 연습해도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격투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발적인 상황까지 겹친다면 과연 생각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맨손으로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나보다 하나의 무기를 더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벽돌도 몽둥이도 아닌 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환타지 무술가들이 칼을 든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저는 참 남의 목숨 귀한 줄 모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는 플랜 A, B, C가 있기 마련인데 그중 가장 최후의 방법인 맨손 제압을 오히려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피해야 할 상황을 마치 최선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보았을 때 칼을 든 상대를 맨손으로 반드시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응 방법들이 있습니다. 합이 몇 단이고 이름되면 알만한 군대 좀 다녀왔다는 환타지 무술가들이 너도 나도 뛰쳐나와서 카메라를 켜고 휘황찬란한 마네킹 폭행수를 시연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런 저의 생각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죽도록 안 맞아본 티가 나는 걸 어떻게. 세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고. 환타지 무술가들의 마네킹 폭행수를 보며 드는 가장 안타까운 생각은 본인이 처맞는 건 시나리오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연이라는 목적을 갖고 기술의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신나게 이리 꺾고 저리 꺾으며 여러 가지 동작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전은 다릅니다. 현실 속에서는 온 힘을 다해 공격을 하거나 저항을 하는 상대방이 내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대부분의 교육과 컨텐츠 속에서는 그런 상대방의 움직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는 기술 시연이 끝났다면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한계와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넘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몸으로 직접 느끼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어질 상황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짓수에서는 암바가 안 되면 트라이앵글이 안 되면 암바를, 그것도 안 되면 스윕으로 뒤집어 버리고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도록 가르칩니다. 이 모든 게 같은 셋업에서 파생되고 이어질 수 있는 베리에이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여주기식 시나리오에서는 엎치락 뒤치락 끝에 엉켜 넘어져 격투를 이어가는 스크램블 상황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스크램블은 격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격투기에서는 여전히 스탠딩 클린치와 케이지 레슬링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전략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짓수에서는 하위 포지션에서 상대를 휘감고 일어나는
도급 파이트, 이른바 개싸움이라는 포지션이 있기도 합니다. 격투에서는 운동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과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상대의 몸과 내 몸이 엉키는 순간부터 이어지는 모든 상황이 스크램블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고 따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흉내내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할 줄 아는 나와 이것을 할 줄 모르는 너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거나 보는 사람이 이게 실전에서 먹힐까라는 의문의 여지가 남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한다는 주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문점을 한 방에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이 몸으로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저항해 보라고 한 뒤에 이를 기술로서 제압해 보인다거나 실전을 바탕으로 한 대련, 스파링 속에서 기술이 적용되는 장면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알고도 못 맞고 알면서도 당하는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태까지 봐온 수많은 컨텐츠 안에서는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기가 차고 웃음만 나왔기에 이 주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술을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엉켜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칼을 든 상대가 자신을 제압해 보라고 두 팔을 내밀며 기다려 주기라도 하는 걸까요?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입니다. 하물며 공격의 의도를 가진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기식의 환타지 무술은 500원짜리 뽑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도록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맞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도록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격적인 본능보다 방어적인 본능이 자연히 앞서 신중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가장 실전적인 격투가 이루어지는 MMA, 종합격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일수록 섣부른 접근에 크게 한 방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함부로 들어가다가 마주 나온 주먹과 내 얼굴이 만나면 눈앞이 번쩍임과 동시에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숫싸움에 능한 사람일수록 먼저 움직이지 않고 상대의 움직임에 따라 판단하거나 상대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동작을 만들어 갑니다.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 실전 격투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거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접근이 밑바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는 신중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순간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집중합니다. 반면에 경험이 없는 선수일수록 자신이 패배하는 시나리오는 잊은 것처럼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틀어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섣불리 덤벼들다가 격한 상대의 반응에 계획대로 되지 않아 흔들리거나 무너져 버립니다. 깨진 멘탈과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가진 능력조차 온전히 발휘하지 못해 금세 탈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죽도록 맞아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충분한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렇게 달려들다가 꼬꾸라지는 담금질의 시간이 필요하고 객기만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제 눈앞에는 칼을 든 상대를 단 하나의 스크래치 없이 완벽하게 제압하는 환타지 무술가들만 보입니다. 우리는 운전을 배울 때 방어 운전이라는 개념을 듣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전벨트를 매고 속도를 줄이겠죠. 모든 상황에는 플랜 A, B, C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칼을 들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가 가진 무기가 치명적인 만큼 섣부른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한 번에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순간적인 기습으로 악당을 한 번에 처단해버리는 장면만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일어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며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환경을 만들어간 뒤에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도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가장 마지막 상황이 바로 맨손 제압입니다. 지금부터는 칼을 든 상대를 마주할 때 가질 수 있는 플랜들을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플랜 A,
칼을 든 테러 분자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대치하는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가 마음먹고 달려들어도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거리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이 거리는 5m, 10m 같은 어중간한 거리가 아닙니다. 상대의 눈에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플랜 B, 범인을 물리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장병력이 출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범인이 이미 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순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샷 원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인원이 더 강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칼을 들고 설치는 악당에게는 조금의 잡이라도 보이는 순간 누군가의 생명이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통제되지 않아 이윽고 내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맨손으로 제압하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 거리에서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긴 리치를 가진 무기를 사용하거나 일격의 골로 보내버릴 수 있는 묵직한 무언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칼을 든 범인은 언제라도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적으로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범인이 반항의 여지를 가질 수 없도록 압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플랜 D, 그럼에도 도저히 도망갈 길이 없고 범인을 단독으로 상대해야 한다면 절대 손이나 주먹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와 몸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명적인 급소가 손이나 주먹을 사용하는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내 두 손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하는 동안에는 방어를 할 수 없고 방어를 하는 동안에는 공격을 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하는 순간 만들어지는 빈 공간이 치명적인 허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한두 번의 공격 기회와 반대로 머리와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묵직한 한 방이 결코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릴 거면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한두 대 때리고 칼 한 방 맞을 각오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리는 팔보다 길고 신발이라는 1차 방어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든 상대의 손이나 달려드는 상대의 몸통을 향해 프론트킥을 차게 되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도 데미지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뒤로 빠지며 칼로부터 급소를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킥 역시 가장 빠른 타이밍에 가장 짧은 동선으로 날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뒷발 돌려차기보다 빠른 앞발 프론트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엉성한 킥으로 상대방의 머리통에 하이킥을 꽂아 한 방에 기절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버리고 상대가 칼을 들고 있는 손을 향해 빠른 타이밍으로 공격을 하거나 역으로 달려드는 상대의 몸통을 밀어차며 거리를 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적을 뿐더러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앞선 플랜들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신술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어설프게 가르친 잡기술 따위가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객기가 되어서 도리어 큰 화를 입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하는 상황은 자기 잘났다고 보여주고 다니기에는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만큼 큰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주제도 아닙니다. 온라인 환타지 무술가들은 여전히 총과 칼을 든 상대를 제압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너 해봤냐? 해본 사람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던데 만약 여기까지 보고도 썩 체감이 되지 않는다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에게 유성 매직 하나 쥐어주고 마음껏 달려들어서 내 온몸에 실컷 낙서를 하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방어나 제압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세요. 아마 30초도 안 되어서 온몸이 낙서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직이 빨간색이면 더 리얼하겠죠? 그래도 저의 이런 주장을 꺾고 싶다면 괴상한 장문의 댓글로 반박을 하는 것보다 프로필에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접 해보면서 서로 사이좋게 매직 하나씩 들고 컨텐츠 하나 뽑아봅시다. 끝!